Yo, what up, 아이스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오늘까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커리어를 보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시작은 우연히 들어왔으나,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이 교육업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머쥐게 된 그 계기가 콜드콜이라고 하는 이 TM 영업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교육 사업이 마치 저한테는 내가 뭐 목회자인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뭔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좋았던 원칙, 뭔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뭔가 이런 말을 하면 듣기는 좋은데 그게 그다지 나의 은행 통장 경제하고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들. 과거에도 저는 좀 나름 많이 개발하고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어, 그 열정은 좋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파고 열심히 알아내도 결국 시간 지남에 따라 내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 네. 저는 콜드콜 이 자체를 9년 만에 뚫었거든요. 누군가는 TM 이거를 뭐 9년씩이나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하나는 관리자 형태가 되고 하나는 raising money, 돈을 버는 형태가 있어요. 이 두 카테고리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초반부에 제가 물론 배우는 단계도 있죠. 내가 무엇을 많이 소비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시간과 돈 투자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분야의 기회를 얻어서 뭔가 되거든요. 저도 원래 댄서였던 게 아니라 원래는 댄서가 되기 위한 춤출 줄 모르지만 흥얼흥얼 어디가 머리나 흔드는 건 좋아하는데 댄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팝핀 현준을 그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팝핀 현준, 팝핀을 나름 비슷하게 따라 하다가 한 댄스 학원이라고 하는 중국에 거기에 이제 등록해서 뭔가 등록된 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랑 이제 이렇게 나이트 갔다가 그 쪽지를 이제 그 DJ한테 보내는데 그 DJ랑 같이 노래방도 가면서 어쨌든 그 DJ가 운영하는 댄스 학원에 이제 나름 우리가 좀 유망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뽀뽀 댄스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쇼핑몰, 뭐 이런 대학 축제, 뭐 이런 다양한 뭐 바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춤추기 시작하면서 좀 인기도 얻게 됐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또 물론 제가 춤출 줄도 몰랐지만 파피현준의 어떤 춤을 따라하면서 나이트에서 뭐 이런 컨테스트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올라와서 뭐 냉장고 탄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전문적으로 춤추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기존에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공급자, 퍼포먼스를 하는 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공급을 나중에 어딘가 하겠지만, 근데 주로 그 분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형태라는 거죠. 하나는 관리자, 그리고 하나는 raising money. raising money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수의 형태예요. 근데 관리자,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돈을 번다기보다 돈을 유지하는 거죠. 예. 사람 인원수를 유지하든 기존 서비스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하든. 왜냐면 모든 회사들은 이 두 가지 형태를 띠거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관리 차원에서만 가면 혁신이 없고 또 혁신 차원에서만 가는데 관리가 없으면 이게 또 유지가 안 되고 변동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주주들도 도망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너무 출렁이다 보면 그냥 안정성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 꼭 떼야 돼요, 회사에. 그게 개인이든 그게 장인으로서 내가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저는 9년까지는 그 두 가지를 정리하고 찾고 명확하게 가져가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제는 또 2024년 14년 차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와우, 클리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이 교육 사업, 이 컨설팅, 이 코칭의 업이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 받았던 게 무엇이고 그리고 제가 이 업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사실 9년 전에 뚫었던 그 콜드콜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이티켓으로 어, 이 몸값으로 이 자존감으로 이 기술력으로 이런 어떤 뭔가의 스웩으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막막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 영업을 하면 raising money,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얻어와야 되는데
돈을 얻는데 우리가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뭐 보험 영업을 하든 화장품을 하든 뭘 팔든 들어가는 그 아이템에 대한 보상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완벽한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흡인해 들어오든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문 두드리고 가서 흡인하든 뭔가 이 접촉할 수 있는 그 기술력과 접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이긴다고 그냥 막상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민자고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인맥이 없을 때 그냥 막 진짜 주변에 상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주변에 상가가 아닌 사람 사는 집부터 막 시작해 문 두드리고 전단지도 막 주고 무식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뭔가를 많이 터득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영업을 하다 보면 그게 영업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어. 근데 세미나처럼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하고 싶은데 세미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강의하고 커리큘럼이 무엇이고 강의 내용 무엇인지 다른 거 다 준비됐어요. 근데 뭐가 준비 안 되냐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썼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봤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인맥도 없어. 근데 내가 누군가 아는 사람들이 뭐 그 어떤 그룹의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룹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컨택해서 나 이런 세미나를 주최하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여기 와봐라고 해서 초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대를 할 때 웬만한 사람 요즘에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그룹장, 그룹 회장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연결하고 컨택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컨택하더라도 직접 내 그 사무실 방문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 휴대폰 전화에 뭔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본다든지 왜 어쨌든 나 세미나를 뭘 주최하고 뭘 한 가지를 할 때는 이 결과적으로 그냥 사람을 모여야만이 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모여지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도 사람이 안 모여진 내가 그거를 내가 혼자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요즘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틱톡이라든가 뭐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구독자 50명, 100명 이렇게 모아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내 생각들을 전파할 수는 있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거 하나의 이런 현실 세계에서 이게 뭐 현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지만 하나의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모여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시간이든 어쨌든 그 하루를 마치는 거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파트인데 영업하고 상관없이 사람을 모으는 힘에서는 반드시 그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든 내가 사람을 시켜서 하든 대행을 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하든 그래서 교육 사업에서는 이게 서비스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직접 하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하든 보통 대행을 하면 훨씬 더 비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작업도 하고 카피도 쓰고 그리고 그 사람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권에서 뭔가 인프라에서 그런 트래픽에 노출도 하고 광고도 해주고 하면 원래 우리 스스로 하면 돈 일전 한 푼도 안 내는데 그런 데다 뭐 띄우면 돈을 얼마 받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문의가 온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뭐 어떤 연예인인데 제가 그 연예인하고 같이 뭐 인터뷰라는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그 연예인 채널에 올리면 뭐, 뭐 얼마 100만 원인가 200만 원, 300만 원 어쨌든 그 돈을 제가 내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뭐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채널에 영상 하나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 막 몰아들고 막 저 아이스강 콜드콜 코칭 저 받고 싶어요. 콜드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연락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요즘에 연예인에 대한 사업적인 신뢰와 그걸 우리가 신뢰하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연사를 하도 똑똑해져서. 그게 뭐냐면 대행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저같이 일반인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채널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과거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뭔가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행했을 때는 200, 300을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내 채널을 천천히 제로부터 1000, 2000, 3000 이렇게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제 에너지와 제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에도 이렇게 대행이 있고 그리고 직접 내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관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업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강의할 수 있어. 내가 심지어 아이스강보다 강의를 더 잘해. 내가 아이스강보다 말도 좀 더 상대방 이해가 쉽도록 내가 할 수도 있어. 제 거를 목퇴했던 그 40대 여성들은 대부분 저보다 말도 더 잘하고 보통 이렇게 한국적인 그 센스에서 저는 좀 비합리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합리적이다 보니까 아 왠지 이거를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마탱이 간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나보다 강의도 더 잘하고 센스가 더 있고 뭔가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가를 이제 저한테서 많이 배우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안다라고 적어도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처럼 raising money,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새로운 신입, 새로운 수강생들을 예입하고 이게 그 새로운 수강생들에 향해 뭔가 이 매출을 올리고 소득 구간을 계속 키워가는 부분들은 또 다른 컨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진정성이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런 진정성 안에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 바탕에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투명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쓰는 게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것보다 나한테 돈 쓰고 이 수강을 하는 게 심지어 저한테 사기 당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에 그런 유튜버들이 없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저를 선택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일반 관리자의 측면에서 저보다 관리도 더 잘하고 강의도 더 잘하고 뭔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 뾰족하게 한국 정서를 더 잘 안다고 해서 지금 앞부분 이 레이징 마니 매출 올리고 소득 구간을 올리고 이 고객들과의 어떤 그 상담했을 때 그 클로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무엇보다도 좀 더 이걸 잘한다고 해서 그걸 더 잘한다. 이게 정비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친구랑 대화할 때 가끔씩 내가 멋진 명언도 나오고 멋진 그 어떤 활기찬 그 분위기 속에서 나다운 친구들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빠지는 이유가 그런 어떤 나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리자 측면에서 친구하고 10년 지기든 20년 지기든 늘 똑같은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는 그 사람 관리자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친구들이 갑자기 뭔가 사업을 하거나 갑자기 뭔가를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구축하거나 뭔가 이 분야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사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레이징 못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소득 구간을 올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뭘 하나 해도 뭐 케이크를 만들면 케이크를 기똥차게 잘 만드는데 이 구간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갖다 놔도 내가 케이크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내 몸값을 계속 수직 성장이 아니라 수평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은 residual income, passive income. 즉 내가 일을 하지 않아 들어오는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은 100% 관리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내가 raising money 하는 곳에 점수를 더 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관리 소득이에요. 기존의 고객, 계속 기존의 고객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고객들이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고객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백화점도 했고 뭐 여기서 영업하다가 또 뭐 여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 연령대도 뭐 40대, 50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제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다양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소득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플랫폼이에요. 하지만 raising money, 소득 구간을 올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한 그런 좀 공격수의 역할로 봤을 때는 그 환경 자체가 이 관리자의 측면에서 많이 이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raising money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약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 이유도 본능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 아이스강을 통해서 콜드콜을 배우면 raising money, 내가 새로운 사람을 내가 무한대 인맥으로 터치하고 접촉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무한대 인맥 속에서 내가 선택권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관리자 그만할래. 나 공격수가 될래. 나 raising money 할래. 나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인맥 그리고 좀 중산층, 좀 소득 구간이 높은 애들 좀 더 집중해서 타겟할래. 그렇지만
그 구간에서 내가 관리자의 어떤 언어로만 이 사람들을 흡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처럼 제가 9년 만에 뚫은 콜드콜이라고 하는 이 업을 가지고 제 비즈니스도 성장했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의 비즈니스도 성장하게 되더라.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많이 종사해 봐서 알기 때문에 이 관리자 측면에서 이거를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어렵지만 이걸 한 번만 접해두면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영업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식들을 보면 그게 권리소득이 아니라 관리소득인데 권리소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권리소득을 제가 믿는 권리소득은 진짜 좀 비싼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맡겨서 내가 수도가 터졌어요, 수도가 얼었어요, 뭐 이걸 바꿔야 되는 이런 사소한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한테 안 들리고 관리자 차원에서 그걸 싹 다 해결해 주면서 임차인을 받아가면서 나오는 그 순수익을 내 호주머니 그대로 들어오는 거 나는 그게 진짜 권리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이 나중에 인플레이션 덕분에 제가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 건물 자체에서 나는 현금 흐름. 왜냐면 가운데 그 현금 흐름을 내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자 시스템까지 내가 그거를 expenses 그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나한테 순수익으로 잡히는 이 소득이 저는 진짜 권리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일이 권리소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건물에랑 갖다 자꾸 비유하는데 건물에 나오는 소득이랑 사업이든 영업이든 커미션 베이스로 관리소득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소득은 절대 권리소득이 갖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권리소득이 아니라 그건 사업소득, 그건 earn income, 그거는 tax, 세금도 가장 많이 내야 되고 거기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훈련되고 이런 늘 관리의 모드로 끊임없이 이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가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절대 권리소득, 순수한 권리소득, 순수한 패시브 인컴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특히 이런 영업 조직에서 저를 찾아올 때 영업 조직의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게 팀장이든 그룹장이든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관리 체제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조금씩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관리 체제에서 능숙한 그 베테랑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지. raising money.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신규들을 창출하고 새로운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리크루팅 할 수 있도록 좀 섹시하고 좀 언어가 바뀌어지고 레이징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피치를 던질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뭘 배우냐면 관리 체제는 심지어 저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화를 받아서 뭐 톤은 어떻게 하고 뭐 어쨌든 그 사람 대화법에 있어서 먼저 경청도 하고 뭐 다양한 걸 많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이 영업 조직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걸 배우려고 찾아온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걸 하려면 자기 영업 조직에서 가장 잘 많이 이해되죠. 왜 관리를 하려면 그 영업 조직의 기본적인 스페시픽 그 상품에 대한 그 아주 디테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영양제 판매하거나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를 사람들이 찾아올까? 바로 이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레이징 마니, 즉 공격수 요 분야에서는 점수가 많이 낮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왜 이 부분들이 개선돼야 관리자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 부분이 개선되면 몸값이 막 올라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찾다가 콜드콜이란 대체 뭐냐? 콜드콜 저걸 하면 왠지 내 소득 구간이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발전될까 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도 9년 만에 콜드콜 뚫어서 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됐지만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콜드콜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죠. 왜? 저도 나이 23살, 26살 이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 젊은 나이에 이것만 한다고 해서 나는 내 미래가 막 멋있게 보여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좀 더 앞서간 교육들을 자꾸 받다 보니까 나는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면서 사실은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모드로 좀 밸런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사람이 또 거기에 맞는 성향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좀 더 공격적이 되고 좀 더 건드리게 되고 상대방을. 왜냐면 레이징 마니 한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 고객으로 연결하려면 이게 서비스, 이게 코칭,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객들보다 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은 고객들도 이 부분이 부족해서 나를 찾는데 내가 이 부분이 약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나의 성향도 이 부분에서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 교육 코칭, 교육 컨설팅 업에서 두 가지로 딱 보면 되는데 하나는 관리자 측면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콜드콜의 영역을 뚫으면서 내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도 다 이 영역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니즈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솔루션을 그 무엇보다도 이거를 공감하면서도 이거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레이징 마니 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프로퍼티 그냥 부동산 관리 매니저들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부동산 상식으로서 돈을 뭐 1억, 2억 모아서 부동산 하나 샀어요. 그래서 렌트를 한번 나봤어. 그랬더니 그 렌트를 나는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임차인이 뭔가 전화 오고 뭐 이거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저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부동산 업자한테 만약 맡기면 부동산 중개인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사실 나한테 남는 거 얼마 없다는 거 알 거예요. 그리고 난 이미 그 돈을 부동산 하나를 구매하는데 썼기 때문에 난 돈이 또 없어. 예, 그리고 문제는 있어. 그리고 순수익도 얼마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원래 임차인에게 더 나이스하고 더 관리를 잘해서 임차인이 나를 좋은 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대관계를 그런 관계식을 계속 맺는 데만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또 추가적인 몇 억을 더 벌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까요? 심지어 이런 부동산이 많을수록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그 이익 차이를 내면 앞에서 내가 고생했던 게 나름 그 커미션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산 걸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그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돈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피치를 어떻게 던져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이 부동산을 우리 같이 사서 빨리 이 판권, 이 어떤 파일을 내 컨트롤 안에서 이 전체적인 어떤 내 법의 명의로 under management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raising money.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스킬이 이거예요. raising money. 관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존 들어온 고객을 가지고 강의하고 소통하고 줌 강의하고 같이 독서 모임하고 근데 누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고객, 새로운 물가를 계속 끄집어 와야 되는지 그 일은 대부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했듯이 대행에 대한 페이를 하면 순수익과 이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오차가 생기고 실제로 내가 배우지 못하면 늘 대행하다 보면 끊임없이 돈을 써야 돼. 돈을 쓰더라도 대행하는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행하는 사람들이 관리자 측면에서 더 잘하는지 아니면 레이징 많이 하는 쪽이 더 잘하는지 내가 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돈을 쓰는데 어때요? 문제가 터지죠. 저도 이번에 인테리어를 반셀프로 했던 경험이 있고 아예 맡겼던 경험인데 맡겼을 때는 대행이죠.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겼을 때는. 근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겼는데 무슨 인테리어가 20평도 안 되는 빌라가 2억도 안 되는 빌라가 7천만 원 인테리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거의 4,500을 얘기했는데 7천을 들어요. 4,500도 프리미엄급이에요. 근데 7천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환장하죠, 환장. 근데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어요. 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거를 오피스로 쓰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화장실, 색깔, 타일을 어떤 걸 쓰고, 뭐 벽지는 어떤 걸 쓰고, 뭐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저희가 반셀프로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하나하나 했는데 반도 안 들었어요, 인테리어가. 저쪽에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7천이 들었고 여기는 반도 안 들었다니까요. 거기에 반도. 이게 내가 할 줄 알고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한 대행을 하냐 아니면 내가 대신하냐. 대행은 아무래도 내가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행하면 좀 더 낫겠죠. 왜냐면 계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딱딱딱딱 이게 뭔가 머리에 뭔가 있을 텐데 그냥 상대방이 인테리어를 하고 겉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센스 있어 보이고 하고 또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행을 하거나 수주를 주는데 만족도는 어떨까요? 가격이 비싼 것 떠나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마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딱 이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고 두 가지 안에서도 또 두 가지씩 얘기해서 총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려면 내가 적어도 대가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처럼 인테리어 할 줄 모르면 대가집을 7천이라고 하는 대가집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거 뭐 반 정도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뭔가를 얻어맞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대가집을 돈 투자하고 뭔가의 경험이죠. 그래서 교육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약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열심히 일했다는 느낌만 받으면 자기가 뭔가 시간이 지나면 되는 줄 알아. 근데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알고리즘이. 저는 제가 본 거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면 이렇게 입을 열고 입을 털게 만들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경청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경청했다는 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스강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봤어요, 방금?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리자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는 하는데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나름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데 왜 내가 잘 경제적으로 잘 안 풀릴까를 보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관리자 측면에서만 계속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자 측면이 아니라 레이징 마니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공격수의 측면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규, 새로운 고객, 소득 구간이 다른 고객, 중산층 고객이든 분야가 다른 고객이든 충분히 그 고객들하고 공통 언어와 키워드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중으로 나갔을 때 절대 끌리지 않는, 왜? 관리자 측면에 있는 사람들 특징은 키워드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하신 분들 중에 제 수강생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빨리 바뀌냐면 저를 만나고 난 before 뭐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 안에서 관리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스강이라는 PCM 교육을 듣고 이 사람들은 뭐가 바뀌냐면 키워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심리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가운데 거기서 예리하게 뾰족하게 우리는 단순히 이걸 교육 체제로 가면 또 관리자예요. 또 다른 관리자인 거예요. 교육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 관리자 측면하고 관리자 체제하고 다르게 아예 여기서는 사냥꾼의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제 교육이 대부분 사람들이 받았던 뭐 독서 모임이나 대부분 사람 받았던 다른 관리자 측면에서 얻었던 그런 보험 교육이나 뭐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저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교육이 어려운 게 한 번도, 보통 거의 99% 교육들은, 대한민국 교육들은 이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런 관리자 측면에서 떨어져서 이제 진짜 되는 거, 우리 같이 밑바닥에서 개미들이 좀 더 공격수, 좀 더 사냥꾼처럼, 제 와이프가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하이나? 네, 그 동물 중에 그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그 동물 있잖아요. 저를 그 동물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새로운 곳에 노출되면 저는 약간 그런 눈을 가지고, 공격수의 눈으로 가지고 계속 기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관리자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만들고 1대1 피드백 코칭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이론이 아니라 그걸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저는 콜드콜을 A부터 Z까지 그 콜드콜 프로세스라든가 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어떤 형태를 바꿔가고 막 믹스를 하고 막 갖다 막 주물러 놓는 거, 고통 막 갖다 주는. 왜냐면 이게 좀 더 개발이 되면 이미 이거 잘했던 거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소득 구간이 올라갈 수 없어요. 이 관리자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관리자가 백만장자 이상으로 정말 진짜 억만장자 되고 막 돈을 잘 버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관리자들은 소득 구간이 거의 월급 구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500, 1000 벌기도 힘들어요. 관리자들은. 1000을 벌더라도 1000을 써야만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순수익이 10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몸값 자체가 다르고 대부분 형태가 다 이쪽에 있을 때 0.1%가 돼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관리자가 무엇이고 레이징 마니 할 수 있도록 이 공격수, 내가 레이징 마니 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기술, 이 두 가지 형태는 다르다. 근데 대부분 조직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더라.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이 영상은 100% 여러분 것이 됩니다. 네. 계속 얘를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응하고 돈 쓰고 광고비, 인스타 좋다더라, 인스타 투자해서 공격수처럼 새로운 신규를 끌어들여오고, 이거 하지 말고 이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도구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저가 9년 만에 콜드콜을 뚫었던 것처럼 누군가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2년, 3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하려면 교육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걸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저를 안 찾아도 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랜카도는 찾았잖아요. 왜? 그랜카도는 클로징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콜드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전화 한 대를 가지고 10억, 20억, 30억 이런 매출을 올리는 컨설팅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다른 수많은 23살 때부터 따랐던 컨설팅 그 강사진들, 그 사람들 거의 다 이 수준인데, 목회자 수 거의 수준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랜카도는. 그런 것처럼 모르겠어요. 영어가 되면 저는 그랜카를 다이렉트로 찾아서 칼든 유니버시티부터 결제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난 배우고 싶고 하면 제가 13년도 필터링 했던 그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10년 동안에 내가 안 되는 것과 되는 거. 그랜카돈 교육 중에서도 내가 필터링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줬듯이 저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고. 대행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 내가 인테리어를 아예 거긴 관점이 없이 그냥 아무런 업체를 썼듯이 보통 대행하다 보면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만약 이번 이 오피스, 이 저희 집을 반 인테리어 안 하고 또 대행을 했다면 저는 뭐 600 타일이 무엇이고 300, 600 타일이 무엇이고 저는 뭐 치마형 무슨 뭐 변기가 무엇이고 저는 뭐 거기에 뭐 바닥은 에폭시로 해야 되는지 뭐 장판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타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그런 그 기준과 이런 노하우와 어떤 그런 틀이 있고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하나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테리어는 우선순위거든요. 예, 먼저 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들어가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살짝만 바뀌어도 얘하고 연결될 때 그 가운데 연결이 잘 안 되면 누구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내가 겪고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하는데 다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하고 이걸 팀워크로 다 이거 해야 되는 그 반셀프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 이걸 안 했고 안 했다면 난 지금도 이걸 못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것도 투자잖아요. 시간 투자, 돈 투자. 앞에서 돈 투자했는데 어때요? 그 경험치를 얻었잖아요. 아,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끊임없이 돈 투자를 하면서 당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용은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찾아와도 제가 1대1 코칭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받지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받지 못하는 대신 장벽은 제가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저는 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 교육 컨설팅이란 진짜 상대방이 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상대방이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믿음을 얻기까지 필요한 운, 예.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들, 그리고 교육 컨설팅, 교육 코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니라 책임감을 넘어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장인 정신으로 하나의 의무로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많이 이런 식으로 풀어드려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이 교육업에 종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누군가를 비난하더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피스.